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디자인 예제 4번을 함께 하면서 샤프트와 그루브 그리고 쉘에 대한 기능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서 샤프트는 2차원 스케치 도면을 가지고 이제 회전을 해서 회전체를 만드는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그루브는 마찬가지로 2차원 스케치 도면을 가지고 회전을 하는데 어떤 3차원 솔리드를 회전을 통해서 깎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샤프트는 3차원 솔리드를 만드는데 회전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루브는 3차원을 깎아내는데 회전을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패딩을 배웠었죠. 패딩은 3차원 솔리드를 만드는데 사용을 했었고요. 확장을 시켜서 2차원 도면을 그리고 포켓이라는 게 있었죠. 포켓은 2차원 도면을 이용해서 병진으로 이동을 시켜서 솔리드를 깎아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샤프트와 그루브는 병진에 의한 게 아니라 회전에 의해서 솔리드를 만들거나 솔리드를 깎아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쉘은 3차원 솔리드의 내부를 파내는 기능을 하는 기능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제 4번에서 만들어 볼 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도자기 또는 뭐 항아리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에 스케치를 해서 샤프트를 이용해서 솔리드를 만들고요. 회전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손잡이 부분에 이제 홈이 파져 있는데 지금 아래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에 서클을 3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서클을 3개를 만들어서 그 서클을 그루브를 시킴으로써 이렇게 180도만 그루브 시켜서 깎아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되는데요. 그 파이 2짜리의 서클을 이용해서 그루브를 시키는 겁니다. 이 3개를. 그리고 이제 쉘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이제 파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디자인에 들어가서요. 이제 스케치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누르고 YZ 플레인을 클릭을 합니다. YZ 플레인에서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도면의 높이가 80이기 때문에 80 높이 정도로 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스냅 투 포인트가 아마 디폴트로 여러분들한테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스냅 투 포인트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요거를 여기서는 해지를 시킬 텐데요. 스냅 투 포인트의 역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을 그리는데 여기 격자들이 있죠. 그죠? 격자의 노드에 자동으로 걸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림을 그릴 때. 자,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이 포인팅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는 상황일 때는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냅 투 포인트를 해지시킵니다. 클릭을 해주면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파일 했을 때 노드에 자동으로 포인팅이 안 됩니다. 그죠? 따라서 정밀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스냅 투 포인트 기능을 해지를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예제 4번도 스냅 투 포인트 기능을 없애고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파일로 높이가 한 80 정도니까 80 근처에서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을 누르고 버티컬 라인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버티컬 라인 쪽으로 가니까 선택이 되죠. 그죠? 80 근처에서 버티컬 라인을 에서 시작을 해서 포인팅을 하고 그 다음 호리존탈
하게 이제 그어줍니다. 자, 이 경우는 미리 호리존탈하게 긋는 게 좋습니다. 스냅 투 포인트 기능을 없앴기 때문에 호리존탈 라인을 긋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 호리존탈과 스냅 투 포인트를 껐다고 하더라도 호리존탈과 버티컬 라인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따라서 호리존탈 라인으로 편하게 이렇게 포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로 약간 내려와서 다시 호리존탈로 왼쪽으로 좀 더 가서 다시 버티컬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아크를 그려야 되는데요. 아크는 여기서 도구 팔레트에서 두 번째 거 우리가 써봤습니다. 그죠? 탄젠트 아크가 있고 세 번째 게 이제 3포인트 아크라는 게 있습니다. 3포인트 아크를 클릭을 하고 이미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 클릭이 됐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3포인트 아크,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를 그을 때는 세 번째 포인트를 그을 때는 이제 호리존탈 액시스에 일치하게끔 해서 그어주고, 마지막으로는 오리진 원점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할 때는 ESC를 눌러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안 돼 있죠, 그죠? 컨스트레인트를 주겠습니다. 먼저 컨스트레인트를 더블 클릭을 하고 높이부터 주겠습니다. 높이 여기랑 호리존탈 액시스 간에 80 주고요. 그리고 요 버티컬 라인 요것과 버티컬 액시스 간의 거리가 도면상에서 8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8파이. 그런데 여기는 반만 그리는 거기 때문에 8 나누기 4 해서 8 나누기 2를 하면은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식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버티컬까지는 파이가 11입니다. 따라서 11 나누기 2 해서 5.5가 되게끔 이렇게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1점으로 되어 있네요. 1.5. 그 다음에 자, 이 아크의 중심점이 여기 있죠, 그죠? 아크의 중심점이 여기 조금 올려주면 여기 중심점이 보이죠. 자, 이렇게 여기도 중심점이 여기 있네요. 이것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 중심점과 다시 컨스트레인트 더블 클릭을 하고 이 중심점과 이 버티컬 라인을 코인시던스 이걸 눌러주겠습니다. 코인시던스 컨스트레인트 이걸 눌러줘도 되고, 여기 안 보이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코인시던스가 또 보입니다. 이걸 클릭을 해줘도 됩니다. 자, 코인시던스하게 일치식 조건을 줬죠. 그 다음에 요것과 아래쪽에 있는 원의 중심과 버티컬 라인 사이, 버티컬 액시스 사이의 간격이 2로 되어 있습니다. 2로 하고, 그리고 요 버티컬 요 아크의 중심점의 높이는 호리존탈 라인으로부터의 높이는 50으로 되어 있네요. 50.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서클의 높이는 호리존탈로부터 19로 되어 있네요. 19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서클의 반지름이 15네요. 15.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의 반지름이 20입니다. 자, 20. 자, 뭔가 구속이 과도하게 된 것 같네요. 한번 자, 요거를 ESC 눌러서 구속 조건을 없앤 후에 어디가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인시던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코인시던스가 들어가 있네요. 얘랑 요 포인트랑 얘랑 코인시던스로 자동으로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넣은 구속 조건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인시던스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적당한 위치에 포인팅을 할 때 자동으로 코인시던스 조건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 꼭지점과 여기에 팁 사이에 버티컬하게 일직선상에 놓이는 코인시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코인시던스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이게 보이죠, 그죠? 요거를 딜리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 하니까 어떻게 됐죠?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이제 완전 구속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여기에 필요 없는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초록색이 안 되고 이제 과도하게 빨간색으로 보인다든가 뭐 그러면은 틀림없이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컨스트레인트가 설정이 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구속 조건이 컨스트레인트가 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 조건 아이콘들이 다 보이죠, 그죠? 이런 아이콘들을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호리존탈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코인시던스, 여기는 이제 버티컬 액시스와 코인시던스가 된 거고, 이 라인은 버티컬 라인, 호리존탈 라인, 버티컬, 그리고 반경, 여기 코인시던스, 그죠? 그 다음에 이 위치 치수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코인시던스, 여기 뭐죠? 여기 호리존탈 라인과 액시스와 코인시던스 조건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호리존탈 구속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치수 구속 조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스케치는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샤프트를 해서 회전체를 만들 텐데요. 회전체, 이 그림을 회전시키기 때문에 회전의 중심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선 따라서 이 라인에서 액시스가 있습니다. 액시스를 클릭을 해주고 액시스를 여기 버티컬 액시스와 코인시던스하게 클릭을 하고 버티컬 라인과 코인시던스하게 적당한 길이로 클릭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 후에 앱 종료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이제 패딩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여기서 샤프트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샤프트를 클릭하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스케치 2를 샤프트를 했고 360디그리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OK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 이 홈을 파내는 겁니다. 뭘로 한다고 했죠? 그루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홈을 파낼 텐데, 자, 여기에 보면 여기서 볼까요? 3개면 3-파이 2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 2짜리 서클 3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클의 위치는 요 중심 버티컬 액시스로부터 4.6이네요. 4.6만큼 떨어진 곳에 파이 2짜리 서클을 그리고 여기 탑 위에서 요 서클 밑에까지는 5mm 떨어지게끔 하고, 그리고 서클과 서클 사이는 3mm, 그리고 요 서클과 서클 사이도 3mm 간격으로 아래로 내려주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자, 요 부분은 파이 2짜리 서클 3개를 그리라 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서클의 위치는 4.6, 요 중심으로부터 4.6 떨어지고 위에서부터 5만큼 내려온 곳, 그 다음에 서클과 서클 사이의 간격은 3이 되겠습니다. 3. 이렇게 서클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그리냐면은 뭐 YZ축에서 그려도 되고 ZX축에서 그려도 되고, 그죠? XY축에서만 안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YZ축에서 다시 스케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서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서클을 한번 그려 봅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constraint를 주겠습니다. constraint 더블 클릭하고, 반지름이 아까 2파이라고 했죠. 2파이니까 반지름으로는 1,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onstraint 더블 클릭하고 반지름 1, 여기도 반지름 1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위치는 높이에서, 잘 안 보이죠? 너무 작게 그렸나요? 높이에서 이 서클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5네요. 5로 두고, 이 vertical 라인과 요 원의 중심점까지 거리가 뭐였죠? 4.6이었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6으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6으로 두고, 그리고 이 서클과 이 서클 사이가 뭐였죠? 3. 이 서클과 이 서클 사이 높이가 3이 되게끔. 자, 이것도 뭔가 자동으로 구속 조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요 구속 조건이 어디 있죠? 여기 접하게끔 구속 조건이 가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이거는 제가 그리다 보니까 접해진 거지 제가 준 게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이걸 클릭을 해서, 자, constraint를 없앤 상태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접하게 그려졌습니다. 접하게 그려졌는데, 여기 클릭이 잘 안되네요. 접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예 없애버리겠습니다. 없애버리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다시 서클을 그리는데, 어차피 3만큼 떨어진 곳에 이미 여기 점을 찍어뒀죠. 이 위치에서 그리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그리면 3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constraint에서 이곳의 반경을 뭘로 둬야 되죠? 1로 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초록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클을 만든 후에,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와서, 빠져나오기 전에 또 엑시스를 그려야 됩니다. 엑시스. 왜냐면은 그루브를 할 거기 때문에 엑시스를 클릭하고 버티컬 라인에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버티컬하게. 그리고 앱 종료해서 빠져나오고요. 자,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졌죠. 솔리드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파고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서 그루브를 이용합니다. 그루브로 하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360도가 아니라 180도로 하고, 180도로 하고, 다른 건 손댈 게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그루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필렛인데요. 필렛. 자, 봅시다. 여기서 필렛 먼저 요 부분부터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 여기에 6개 R 0.3으로 필렛을 하라라는 겁니다. 어디죠? 요 구석 대기 여기 요 구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필렛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냐면은 아까 도면에는 잘 안 보였는데 그죠? 실제로 도면은 훨씬 더 해상도가 높게 나오니까 이제 지금은 도면이 좀 크게 볼 수 없어서 여러분들 보기가 좀 힘든데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요 부분을 필렛 할 겁니다. 자, 필렛을 찾아볼까요? 엣지 필렛 여기 있죠? 엣지 필렛 클릭하고 자, 어느 부분이냐면은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만 필렛을 할 겁니다. 요 라인만 요 지금 뭐죠? 전체 페루프가 선택이 됐습니다. 요 전체가 아니라 요 안으로 들어간 요 부분만입니다. 요 부분만 지금 활성화됐죠? 요것만 클릭합니다. 요것만. 그 다음에 요것만 클릭하고요. 요것만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요 부분 그래서 OK를 누릅니다. 지금 반경을 우리가 안 정해줬습니다. 반경 지금 에러가 났는데요. 반경을 5mm가 아니라 반경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 커서 저 사이즈에 비해서 반경이 너무 커서 필렛이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5가 아니라 0.3으로 돼야 되겠죠. 0.3. 자,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필렛이 됐습니다. 이 부분 됐죠? 이렇게 필렛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죠? 요 부분 요거 두 개를 필렛 하는데 0.5 반경으로 요 부분을 하라는 겁니다. 두 개인데 요 밑에 부분과 요 모서리 부분입니다.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자 어디에 하냐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하라는 겁니다. 요 부분과 요 부분. 자, 다시 엣지 필렛.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얼마로 하라고 했죠? 0.5로 하라고 했습니다. 0.5. 자, 부드럽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은 또 어디 있죠? 요 부분이 있네요. R 1mm로 여기 요 모서리 부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모서리 부분. 그러면 필렛은 다 된 것 같습니다. 필렛은 다 된 것 같습니다. 1mm 파이 1mm로 필렛을 합니다. 다시 엣지 필렛하고 여기도 잘 선택해야 되겠죠. 이거 여기 다 선택하면 안 되고 요 모서리 부분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 모서리 부분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1mm로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부드럽게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남은 게 쉘이라는 부분인데요. 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쉘을 어딨냐면은 아래쪽에 보면 쉘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쉘 클릭하고 두께가 어디에 있죠? thickness 0.5로 되어 있네요. 그죠? thickness 0.5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쉘을 0.5 두께로 하라는 거죠. 쉘을 0.5mm 두께로
면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요 면, 지금 선택된 면은 파여지고 이 부분은 파여지고 선택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0.5 두께로 이제 쉘링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한 면만 파이고 나머지는 쉘링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쉘 누른 상태에서 요면 페이스 투 리무브가 됐죠, 그죠? 그리고 인사이드 티크니스를 0.5 지금 에러가 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치가 쉘링이 0.5 두께가 티크니스가 0.5고 자, 도면상에서 티크니스가 0.5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0.5로 해서 안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0.5mm로) 다시 쉘 자, 여기서 쉘을 누르고요. 자, 여기 파넬 부분 면을 선택한 후에 인사이드 티크니스를 0.1로 두겠습니다. 0.1로 두고 티크니스를 0.1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게 됩니다. 예, 0.5가 아니라 0.1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로 자, 이렇게 파였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제 요거를 제대로 파였는지 이제 내부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솔리드 꽉 찬 솔리드이기 때문에 내부를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텅 비어 있는 쉘 형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쉘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를 보기 위해서 섹셔닝을 좀 할 텐데요. 여기 아래 패널에 리뷰를 한번 봅니다. 리뷰를 클릭을 하고 그럼 여기에 다이나믹 섹셔닝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섹셔닝을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걸 클릭을 하고 자, 면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어느 면으로 해서 요 면으로 해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요 면의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쉘링이 제대로 됐죠, 그죠? 쉘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요거를 면을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자, 다른 면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 면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 면을 선택하면 자, 이렇게 이 중에 뭐 선을 안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면은 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방향도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리뷰 말 그대로 리뷰입니다.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실제로 자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봐서 실제로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샤프트와 그루브 그리고 쉘을 이용해서 이러한 도면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